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성북구 문화공간 이육사가 기획전 화답, 꽃성으로부터를 개최합니다. 대구시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횡성군에서 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예방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제6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한국건설이 사업을 포기해 공매로 나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 현장 3곳이 광주에 있습니다. 현재 연이은 유찰로 처음보다 150억 원이나 공매가가 낮아졌는데도 사려는 건설업체가 없는데요. 얼어붙은 지역 건설 경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자금난에 처한 한국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보증사고 현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뒤 도시형 생활주택 등 3곳을 지난 4월 공매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0번 넘게 유찰되면서 공매가가 당초보다 150억 넘게 깎였는데도 입찰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공매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입찰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에게 유동성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또 건설업체로서는 사업 수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요. 이것 또한 이제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걸 위축시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분양 사고가 이어지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북구 문화공간인 이육사가 개관 5주년을 맞아 기획전 화답, 꽃성으로부터를 개최합니다. 문화공간 이육사는 시인 이육사가 종암동에 거주하고 문학활동을 펼쳤던 것을 기념하고자 지난 2019년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짧은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총 3부로 만날 수 있습니다. 1부 겨울로부터에서는 이육사가 걸었던 힘든 시기를, 2부 지금으로부터에서는 문화공간 이육사가 종암동에서 성장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3부 꽃성으로부터에서는 힘든 시기를 지나 드디어 마주하게 된 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마포구는 구민의 간접 흡연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금연구역 경계선을 10m에서 30m로 확대하고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됩니다.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기존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됩니다. 관내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81곳, 유치원 27곳, 학교 50곳입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 활동이 필수입니다. 이번에 상암동 공영 홈쇼핑에서 이들을 위한 판로 지원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4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공영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 지원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남궁윤재 마포 비즈니스센터장, B&I 마포 노미선 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먼저 공영 홈쇼핑 사업과 기관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지원 연계가 안내됐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공영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TV 방송 시설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오래된 홍대 거리 기반 시설을 재조성하고 관광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마포 관광정보센터를 이전하고 깨끗한 부속 화장실도 설치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레드로드 R1과 R2의 모습 또한 달라져 그야말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홍대 레드로드 R1과 R2가 지난 4월 노후화된 모습을 벗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마포구는 레드로드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거리를 재정비했으며 푸른 소나무를 식재하고 벤치를 설치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 쉼터와 야외 무대가 어우러진 다목적 공간을 만들고 버스킹 존도 이격거리를 넓혀 공연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착석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마포구는 레드로드 R1에 자리하던 마포 관광정보센터를 유동인구가 많은 R2로 이전했습니다. 센터 옆에는 색감이 돋보이는 부속 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에 조성하는 부속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해 관광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수상작 3팀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대회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4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3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 아이디어 기획 부문 26개 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4개 팀이 출품했고 예선과 본선 심사를 통해 발전 가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최종 3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KNU CVMI팀, 집사팀, 텍스트웨이팀이며 이들 팀에는 대구광역시장상 등 총 상금 6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대구시민재단 등과 함께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민과 정부, 공공기관의 역량을 모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구시 거주 청년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추진단은 전자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등 관련 교육 수료 후 해당 분야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형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추진단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이 각 분야 대표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대전 인재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금 규모는 재능, 희망,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3개 분야 총 372명에게 2억 9,158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능 장학금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며 희망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 학업 성적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이 당당한 세계 인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읍 전통시장 일원에서 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예방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횡성군 직원 및 기관, 단체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의 지역 내 유관단체와 민간안전보안관이 동참해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주민과 관광객에게 폭염 예방 행동 요령과 풍수해 보험 제도를 함께 홍보했습니다. 횡성군은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TF팀을 운영하는 한편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무더위 쉼터 지정, 폭염 악화 시 공공청사 개방 확대 등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관계자 회의가 횡성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자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와 횡성군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회 설명과 함께 경기장 답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횡성 종합운동장 등 횡성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26개 정식 종목과 함께 드론이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군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다시 횡성에서 개최되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성공을 위해 대회 슬로건을 뭉친 힘, 힘찬 도약, 특별한 강원의 시작 횡성으로 정하는 한편 경기장 시설 관리, 주변 환경 정리, 관내 숙박업소 점검 등 안전하고 편안한 대회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자율주행버스 운행 서비스를 지역 운수사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진천 음성혁신도시 일원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지역 운수사로 이관하기 위해 도, 진천군, 음성군, 진천여객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모두 타유는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교통불편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와 진천군, 음성군은 향후 지속적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교통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 주민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할 계획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구직자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근로시장에서 기존 8시간 근로 모델에서 벗어나 4시간에서 6시간 탄력 근무 새 모델을 제시해 기업은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를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와 새로운 근무 형태 도입, 사업 참여 만족 사례, 하반기에는 소상공인까지 대상 확대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가 지역산업의 미래 가치에 집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에 지원기관 11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도약이 어려웠던 지역 특화 산업 기반 중소 중견 기업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 보완하고자 5년간 시행된 지역 산업 기반의 도 유일 충북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개사를 지원해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 12.4%, 고용 7.5%, 수출 61.4%가 향상됐고 특허 출원과 상표 등록, 인증 취득 등 연구개발 지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총 11개사로 앞으로 11개월간 과제당 7,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해양 발전에 이바지한 인재 발굴을 위해 제6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해양과학산업대상의 박찬홍 센터장, 해양교육문화대상의 안동립 대표, 젊은 과학자상에는 이정현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문무대왕 해양대상은 문무대왕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해 환동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해양과학 산업과 교육문화에 이바지한 인재를 발굴 시상하는 상입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문무대왕의 호국, 애민 정신을 계승해 경상북도 동해안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쿠온 수다리 국회의장을 만나 의료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연계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경북도는 인적 상호 교류 및 의료 인력 교류로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들고 캄보디아형 새마을 운동의 추진 등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훈 마넷 총리는 경북도와 캄퐁주 양지역이 친구에서 가족으로 성장하고 향후 에너지, 의료와 인적 교류까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의료,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 부지로 구룡포읍 눌테리 일원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시는 이와 관련해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모공원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명품 장례문화공원이 되길 기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민관이 협력해 도시 필수 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일 포항시 간부 공무원 등이 추모공원 사업 부지인 구룡포읍 눌테리 일원을 방문해 추모공원이 명품 장례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현장 회의 참석자들은 예정 부지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며 주관 부서 사업 설명을 청취했고 부서별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은 2028년 말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461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장사시설과 함께 사색의 숲, 공원 주변 트레킹 코스 등을 조성하는 테마별 공원화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을 마련해 명품 장례 문화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추모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룡포읍 지원을 위한 추모공원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부서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상생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지하수 관리 계획안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단계별 관리 계획과 투자 계획 등 지하수 개발 이용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농촌 노인들을 무더위 쉼터로 대피시키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과 밭을 찾아다니며 체온을 재고 물과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하는 등 온열 질환자 발생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고추밭에서는 수확이 한창입니다.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지만 수확기를 놓칠 수 없는 고령의 농부는 고추를 따느라 어느새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따야 되니까 나와서 하는데 지금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해야지 어쩔 것입니까. 정오가 되자 제발 야외 작업을 자제하라는 마을 방송이 나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 애출, 논밀, 밭일과 같은 야외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일일이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체온을 재고 생수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 12시나 5시까지는 나오셔서 일하시면 안 돼요. 물도 좀 드시고 그늘에서 좀 쉬시고. 일해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고 들어간 무더위 쉼터. 쿨 스카프를 메고 마스크팩을 붙이며 열기를 식혀봅니다. 제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무더위 쉼터에서 좀 쉬시라고 이런 홍보 활동과 함께 물도 나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농촌 공무원들이 노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자기 결정에 따른 임신 중절 수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에서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한 거죠. 진단서 발급 요구를 하는 거는 당연하게 정당한 권리잖아요, 환자로서. 근데 그 권리도 침해받았고 당시 A씨를 담당한 의사 B씨는 오히려 자신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자기 결정에 따른 임신 중절 수술을 뜻하는 질병 코드가 없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산모의 건강이나 성폭력에 의한 임신,
친족 간 임신 등 임신 중절 수술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결정에 따른 임신 중절 수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낙태 조항에 대해 지난 1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껏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도 수수방관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중단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들어서 입법 문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의회가 8대 의회의 후반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백인숙 의장이 대표로 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온 전반기 의장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정기명 시장은 축하와 함께 후반기 의장단에게 여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공동 목표를 향한 파트너로서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여수시가 리듬 오브 더 나이트 여수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는 문체부 공모 사업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여수 밤바다 촛불로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4천여 개의 촛불을 밝히며 클래식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캔들라이트 공연팀 도담 앙상블이 직접 편곡한 10여 개 곡을 선보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옛 탐라대학교인 하원테크노 캠퍼스를 민간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하원테크노 캠퍼스 입주 잠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원테크노 캠퍼스는 기회발전특구 1호로 지정돼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받아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이 입주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하원테크노 캠퍼스는 우주 관련 기업들의 이상적인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간 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기의 도약을 위해 대외협력특보, 중앙협력본부장,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여창수 대외협력특보,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 강재병 대변인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새롭게 임용된 이들은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각종 현안과 역점 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제12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부산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제12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열립니다. 2013년 웃음바다로 첫 항해를 시작한 페스티벌은 아시아 최초 그리고 최대의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인데요. 국내외 코미디언들이 선보이는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한류 콘텐츠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로 코미디 세미나, 스쿨어택 등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부산에서 유쾌한 페스티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커머스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보안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탈취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내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주변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악성 앱이 주소록을 조회해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